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내 연애상대는 나다. 나는 나와 연애한다. 결혼도 이혼도 사랑도 그리고 불륜도 나는 나와 저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제목이 야한가요? 나는 정말 나에게 그런 상대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나와 이혼도 해야 되고 나와 불륜도 저질러야 되죠.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니까. 오늘은 이 나무로 만든 것 같죠? 한자 문명입니다. 문명. 그런데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자기입니다. 이렇게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들어보면 무게도 다르고 나는 소리도 나무처럼 둔탁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는 어찌 보면 속임수도 많습니다. 사이비도 많습니다. 나무 같지만 나무가 아닙니다. 도자기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무 모양을 띠고 있는데 원래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을 더하는 것인데 그래요. 흙에 인간의 손을 더해서 이렇게 문명을 가하니까 나무 같은 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뭔가 스스로 내가 나한테 외면과 내면을 가공할 때 나한테 뭔가 그 첨가를 할 때 그럴 때 이 필통처럼 그 본질이 변하거나 더 멋지게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거나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택시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58년 개띠더라고요. 그 기사분도. 근데 저는 기사 얼굴은 못 보고 그 뒷좌석에 탔으니까 쭉 갔는데 그 택시 안에 있는 룸밀러 거울을 통해서 저를 보더니 어이 나보다 젊네요. 진짜 58년 개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올해 집 나이로 63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사가 나는 늙어 보이고 그리고 사업하다 실패해서 지금 집도 없고 거기까지더라고요. 50대 60대들한테 배우자 물어보고 그 다음 자식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 기사분이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는 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외모가 늙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지금은 집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밝히고 생략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이제 택시 운전하다 보면은 뭐 하루 종일 여름 같을 때는 썬팅을 한다 하더라도 해를 받잖아요. 그럼 얼굴이 타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로 일한 지 얼마 안 되는지 뭐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저는 읽고 쓰는 일이니까 실내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지식 근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얼굴도 그스리지 않고 육체는 안에서 그렇게 보였는가 봐요. 근데 저는 내릴 때까지도 정확히 보지를 못했어요. 옆모습이랑은 봤지만 이게 이제 요금 치르고 할 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지금 82세 평생 농사를 졌죠. 19살 때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82세 제가 이렇게 뭐 신문에서 본다든가 다른 책에서 본다든가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어쩌다 이제 TV도 뭐 보게 되는데 82살 먹은 다른 사람과 우리 어머니는 손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저희 어머니가 저는 지금까지 아마 양산받고 치고 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은 새카맣고 얼굴도 그렇고 TV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보다 10년 넘게
늙어 보이고, 그리고 허리며 무릎이며 뭐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같은 또래에 비해서 아주 늙어 보이고 고생한 표시가 여기저기에 드러나가지고 수없이 고생하는 걸 볼 때 좀 화도 나고 미안도 하고 봉양하고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런 제 마음에 견주어서 그 택시 기사의 이야기가 참 어찌 보면 뼈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도 점치는 거예요.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거 교직에 있지 않았겠느냐고 얼굴에 써 있나 봐요. 잘 읽죠. 택시기사들은 하루에 뭐 15시간 일하면은 4, 50명 손님을 치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루에 4, 50명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든 어쨌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었겠습니까? 관상을 받겠습니까? 첫인상을 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읽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고. 대학 나와서 이렇게 교직에도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일을 했다 보니까 그 또래, 제 또래 대학 나온 사람은 뭐 한 10%나 20% 안팎? 아주 드물죠. 그 사람으로서는 그런 게 또 한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워도 하고 아마 얄밉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자기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견주고 그리고 자기 형제나 부모도 또 다른 사람과 견주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 연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견주다 보면 내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내 결점이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솟아나는 수가 있죠. 어때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 그러죠. 이것은 뭐 남자든 여자든 그렇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애기 나면 중심이 딱 자녀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정경심 그 조국 부인도 그러잖아요. 돈과 자녀에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쏟았다고. 그래요. 부모들의 최고 관심사 조사한 통계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최대 관심사는 돈과 자녀라고요. 그런데 가장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일까요? 그러진 않을까요? 자녀는 자녀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을,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떤데 그걸 할 수 있냐? 전쟁 났을 때 사실은 자식을 일부러 버리진 않지만 자기가 죽게 생길 때는 자녀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팽개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고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포탄이 튀고 총알이 빗발 칠 때는 자기 살려고 한다니까 자기 고개 쳐박고 자기가 언덕에 탁 엎드리고 그러지 새끼까지 데리고 오다가 나도 죽고 자식도 죽일 형편이 되면 나부터 사는 예가 많습니다. 물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거룩한 부모들도 많지만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동물적 생존 본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나와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불륜을 저질러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있으면 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나와 비교하지 않고 나를 남과 비교하죠. 그럼 이제 윗사람과 비교하죠. 윗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상향 욕구를 자극하지. 야, 내가 잘 따라잡았다. 저도 그래요. 교사로 발령받아가지고 지금 뭐 교감도 있고 장사도 있고 교장도 있고 또 교수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제 또래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는 위상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저도 올라가고 싶은 그런 자극을 받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상향 자극을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해서 나아지는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자포자기해서 실망 낙담하는 수도 있죠. 그래서 극과 극입니다. 좋은 조건에서 산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그 아랫사람과 비교하면, 그래, 나는 그래도 그 택시기사로 말하자면은 뭐 실패도 많았지만 그래도 성공한 것도 있었고 집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위안이 되죠. 현실에 만족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단점은 이제 안주하면 이 발전 가능성이, 발전 동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남과 견주면 이렇게 실망하거나 아니면 안일하게 살기가 쉽죠. 그렇다면 나와 견주면 되죠. 그래, 나는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 어제보다 나는 더 썼고, 제가 7개월 이상 방송을 했는데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다른 사람 것도 들어보고, 또 오늘 또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나와 나를 견주면, 어제보다 나으면 행복하게 향상할 수가 있잖아요. 왜 노래 중에 뭐 그런 거 있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뭐 무조건이야. 그런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나온 겁니다. 춘향전에 나오듯이 춘향이와 이도령, 신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소설이 나오는 거고, 재벌 2세와 가난한 원룸 아가씨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 없으니까 드라마에 나오고 소설에 나오고 노래에 나오는 거라고요. 나를 향한 내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남을 향한 내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조건 만남이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그래서 결혼하다 해서 살다가도 이 성격이 안 맞으면, 때로는 배우자가 실패하면, 건강을 잃으면, 그래서 사귈 때도 스토커하는 사람 떼놓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제가 이렇게 몸은 멀쩡해도 속에 이게 몹쓸병이, 죽을 병이 많이 걸렸다 보면 대부분 다 떨어져나가는 거잖아요. 왜? 조건이 안 좋으니까. 내가 무슨 뭐 남을 위해서 살고 희생을 하고 송장 칠 일 있어 하면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부모와 자녀도 사실은 조건 만남이에요. 이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들이지만 부모의 이 무한 희생, 무한 사랑도 한계가 있다고요. 옛날처럼 동양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녀가 30살 넘고 그때는 독립해서 내 노후에 지장을 안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분노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노인 분노살인 사건이 꽤 일어나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살인사건의 뭐 거의 3분의 1 이상 차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노인 분노살인 사건이 꽤 일어나요. 60대, 70대 됐는데 자녀가 40대, 50대 돼가지고도 계속해서 용돈 내놓으라고 하고, 같은 집에 살면서 부양하기를 바라고, 술 먹으면 행패나 부리고 폐륜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참다 못하고 어디 가서 그런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창피해서. 왜? 아무래도 절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냐고요. 그러니까 속이 썩죠. 어디 가서 이야기는 못하죠. 이게 이제 쌓인 게 응축된 분노가 일시에 표출될 때, 내 차라리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조건 만남이라니까. 이게 부자도 천륜이지만 우리는 왜 나를 못 사랑합니까? 왜 나와 연애를 못합니까? 왜 나와 불륜을 못, 이렇게 짜릿한 바람을 못 피냐고요. 나와.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딱 얼굴 보면 어때요? 왜 이렇게 코는, 귀는, 이 힙은, 눈은, 얼굴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막 찾잖아요. 결점. 왜 외모가 이 모양이고, 왜 키는 이렇고, 왜 몸은 이렇고. 그럼 이제 막 생각하면 부모 원망, 또 자기 절제 못하는 원망, 해마다 결심은 하지만 다이어트, 그것도 못하는 내
절절하게 한계, 스펙, 시원찮은 지방대, 뭐 하다가 잘 포기하는 이 끈기 없는 이 성격 기질하며 그렇게 못났으니까 나를 사랑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여러 번 실패하고 뚱뚱하고 스펙도 없고 다 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미울 때, 내가 힘들 때, 가난할 때, 남이 버릴 때,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죠. 남은 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근데 무조건 나를 사랑하길 바래요. 재벌 2세가 나타나서 뭐 백마 타고 와가지고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세레나를 부르고 그 구원가 유혹가를 부르고 그렇게 자기를 데려가길 바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결혼정보회사에 한번 입력해보세요. 비슷비슷한. 그래서 어찌 보면 평준화를 위해서는, 이 결혼 평준화를 위해서는 대학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결혼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결혼해요. 근데 그러던가요? 조국 봐봐요. 부부교사잖아요. 윤석열 봐봐요. 재벌이잖아요. 부인이. 누구든 대보세요. 끼리끼리 만나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 결혼에 의해서 초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다. 나는 누가 데려갈 거?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남은 나에게 관심 없어요. 얼굴 좋은 거 뭐 바르고 가방 멋진 거 들고 가봤자 이렇게 비더더가지고 가방 났을 거야. 막 외제차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건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부자들은 그런 데 안 내요. 지하철 타고 다녀요. 제가 부자 연구도 많이 해봤잖아요. 부자 개론 연구도 많이 해봤습니다. 남의 그 옆구리에 찔린 창, 그보다도 내 손톱 밑에 있는 바늘, 그게 나에게 훨씬 괴로운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밖에 나하고 연애할 사람 없어요. 지금 내 마음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와 연애를 해야 되고,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는 나와 불륜을 저질러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나도 나를 미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연애 상대는, 내 불륜 상대는 나고, 나는 나와 연애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재질에 맞게 자기 인생의 문명을 개발해서, 문명은 토요미도 말했듯이 열악한 곳에서 생깁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자기의 결핍을 메우는 과정에서 인생은 크는 겁니다. 인생 성형은 그렇게 결점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강남 안 가도, 성형외과 안 가도, 남의 도움 안 받아도 나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예뻐지고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술술 풀리기 바랍니다. 정말 보름도 지났으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